이번에는 8절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해요. 추상 클래스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추상은 실체들 간의 공통되는 특성을 축출한 것을 말한다. 실체라는 것은 실제 객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객체들 간의 공통되는 특성을 추출한 것을 이제 추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뭐예요? 이런 공통되는 특성을 모아놓은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 곤충, 물고기죠. 물고고가 아니고. 그래서 새, 곤충, 물고기는 여러분이 다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이 결국 추상화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현대, LG 이런 것들은 다 회사죠. 그래서 회사라고 이렇게 추상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실체 클래스들의 공통되는 필드와 메소드를 별도로 정의한 클래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상 클래스는 실체 클래스의 부모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새와 그 다음에 곤충과 그 다음에 물고기의 공통된 특성을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를 했다면, 결국 이런 새나 곤충이나 물고기는 다 애니멀이 갖고 있는 내용을 물려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들 실체의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를 해놨고요. 이런 실체들을 만들 때 이 추상 클래스, 즉 애니멀을 상속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는요, 말 그대로 어떤 실체들의 공통된 부분만을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객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냥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객체 생성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실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하지만 이 실체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는 이런 상속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추상 클래스는 단독으로 객체 생성을 할 수 없고, 아까 제가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단독으로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객체를 생성할 때 왜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ew 연산자 다음에 animal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단독으로 객체 생성할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new 연산자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추상 클래스는 어떤 용도로만 쓰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런 실체 클래스들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차피 이것들의 공통된 어떤 내용만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애니멀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물려받아서 만들어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추상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요. 유연선자를 이용해서. 이 애니멀과 같은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체 클래스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추상 클래스를 왜 만드는 걸까요? 그 용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의 이름을
자, 통일할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이 그 실체 클래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이제 실체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데, 만약에 자, 이 사람이 볼드, 새 클래스 만들고요. 이 사람이 인색이라고 하는 곤충 클래스를 만들고, 이 사람이 핏이라고 하는 물고기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 물고기는 자, 공통된 어떤 특성이 있겠죠. 예, 공통된 어떤 필드, 공통된 어떤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메소드를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이제 한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에서 소리를 이제 내는 메소드를 이 사람은 이제 사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메소드로 만들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곤충에서 소리 나는 메소드를 사운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 2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물고기를 만들 때 이제 소리를 사운드 3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사운드를 낸다는 이 사운드 메소드의 이름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에서 이런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공통적으로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없고 따로 정의된 사운드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운드, 여기는 2, 여기는 사운드 3 이렇게 해서 따로 정의된 메소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통일성이 없어지죠. 동물은 소리를 난다는 거 맞는데 여기서는 사운드고 여기는 사운드 2고 여기는 사운드 3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클래스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이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를 통일하자는 뜻입니다. 통일을 해서 다 똑같은 필드 이름과 메소드 이름을 사용하자입니다. 자, 실제 클래스를 작성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자, 공통된 어떤 그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추상 클래스에 정의를 해 놓으면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그 실체 클래스를 만들 때 그 공통된 부분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려받죠. 물려받기 때문에 이제 실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제 그만큼 시간을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 클래스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뺀 이제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폰이라고 하는 자,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이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텔레폰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부분만을 정의한 추상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텔레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은 모두 다 이제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가 전화를 거는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와 전화를 거는 기능이 공통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와 같이 폰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텔레폰을 설계할 때 자, 요거를 상속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텔레폰에는요. 자, 이런 것들 이외에 이런 것들 이외에 자, 텔레폰에서만 쓰는 필드와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상속을 해서 물려받으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 추가적인 것만 이제 더 작성하면 되겠죠. 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 기능이 자,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필드와 메소드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체 클래스, 즉 텔레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실체 클래스 작성할 때 자,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소유자라든지 또는 전화를 건다라고 하든 이런 그 뭡니까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하게 되면 다 물려받죠. 그래서 소유자와 전화를 건다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통일적으로 두 실체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 이름을 통일할 목적으로도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체 클래스 설계 규격을 만들고자 할 때, 실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규격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추상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체 클래스가 가져야 할 필드와 메소드를 추상 클래스에 미리 정해 놓고, 자, 실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아 작성토록 한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만약에 이게 그 설계자다. 이 사람이 설계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사람이 이 세 사람한테 어떤 클래스를 작성해라고 지시를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무작정 이 사람 보고 뭐 어떤 클래스 만들어라. 이 사람한테 어떤 클래스 만들어라. 이 사람한테 어떤 클래스 만들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필드, 나름대로의 메소드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통일성이 없죠. 그래서 이 설계자가 추상 클래스로 이미 어떤 클래스의 공통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이 세 사람한테 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거를 상속해서 만드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있겠죠. 그 클래스 안에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이 만든 클래스 안에도 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상속이 되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클래스의 설계 규격을 만들 때 이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자, 그때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가 이제 사용이 되면 상당히 이제 편리한 점이 있죠. 이번에는 이 자동차 우리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추상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그 여기에 이제 타이어 부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자, 이렇게 이제 타이어 규격이라고 그래서 자,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설계를 일단 하고요. 자, 이 규격에 맞는 타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자동차 객체를 실제 생성을 할 때는요. 그 추상 클래스인 바로 이 타이어 규격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상속을 한 이제 실체 클래스, 즉 항구 타이어라든지 또는 금호 타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자동차 객체 만들 때 자,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자동차에는 이 규격에 맞는 것만 이제 사용을 이제 시키고 싶다면 그래서 이 규격에 해당되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일단 설계를 하고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 규격에 맞는 즉 이 규격 즉 추상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여기 대입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격을 만들 때 이제 추상 클래스를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간단해요.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를 더 붙여준다? 자, abstract를 이제 붙여줘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유해서 객체 생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child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들 때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abstract를 붙이면
자, 안 되고요. 부모 타입으로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운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섹션 08에 이그잼 01 자, abstract 자,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그래서 폰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그 일반적인 그 우리 폰, 뭐 휴대폰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일반적인 폰의 공통된 특성만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니까 뭐를 추가를 한다고요? abstract로 이렇게 자, 키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떤 자, 필드와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냐면,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필드에는 이제 소유자가 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는 소유자를 받아서 자, 이렇게 초기값으로 제공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화기는 뭐 전원을 켠다, 전원을 끈다, 뭐 이런 메소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원을 켠다, 전원을 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자, 폰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실행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폰 example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야 됐었는데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폰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부터 내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폰을 생성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폰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산자로 직접 생성을 이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폰이라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를 하나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는 스마트 자, 폰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이 자식 클래스가 자, 일단 뭐를 상속을 받느냐면 자, 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자, 이 자리에는 자, 추상 클래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추상 클래스를 객체 생성하지 못하지만 부모 자리에는 추상 클래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폰은 여러분이 생성자가 지금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 즉 기본 생성자가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이렇게만 두면 안 되겠죠. 이렇게만 두게 되면은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모 생성자의 그 뭡니까? 매개값 없는 이런 생성자가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호출시켜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자, 오너를 외부로부터 받을 거예요. 받아서 자, 여기다가 자, 오너를 대입을 해서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자,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그래서 메소드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여러분이 서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할게요. 자, 결국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멤버들은 폰에서 물려받은 멤버 플러스 바로 이 멤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폰에서 물려받은 게 바로 오너,
자, 그 다음에 turn on, turn off. 이와 같은 필드와 메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직접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식, 자, 클래스, 즉 실체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폰이라고 하는,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폰 이렇게 주고, 자, 홍길동,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자, 스마트, 자, 폰에, 자, turn on, 그리고 스마트 폰에, 자, 맞나요? 스마트폰에, 자, 인터넷 서치, 그리고 스마트폰에, 자, turn off.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폰이 이제 앱스트랙트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객체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 부모로서 이렇게 상수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객체 생성하게 되면, 자, 내부적으로 폰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결국 폰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객체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얘가 호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상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틀린 이야기죠. 추상 클래스는 객체로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상수옥을 해서, 자,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할 때, 자, 추상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도 여러분이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추상 클래스는요, 다른 일반 클래스와는 달리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나, 자, 실행 내용이 실체 클래스마다 다른 메소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실제 동물의 소리는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애니멀이라는 이제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자,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 독이라든지 캣이라든지 이런 클래스는, 자, 애니멀을 상속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애니멀이 갖고 있는 이 사운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다 물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운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어떤 소리를, 자, 나게끔 여러분 작성할 거예요. 여러분 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캣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소리는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사운드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 라고 코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체마다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자, 구체적인 소리를 내도록 코딩을 못해요. 하지만 이제 동물은 전부 다 소리가 난다고 봤을 때 이 사운드라는 메소드는 다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운드의 실제 실행 내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자,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실행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메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런 자식 클래스, 즉 실체 클래스에서 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작성할 수 없으니 이렇게 실행 블록을 이제 생략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이름은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죠. 예, 추상 메소드.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여러분이 구현하는 방법은요, 추상 클래스에서만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작성을 할 때는 메소드 선언부만 작성한다. 그래서 실행 블록, 이런 실행 블록은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임을 뜻하기 위해서 abstract를 이제 붙여줍니다. 자, 옆에 이런 코드를 보시면, 자, animal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가 돼야만이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und라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는 실행 블록, 다시 말해서 이런 실행 블록, 중괄호 블록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추상 클래스에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는요,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이런 하위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는요, 반드시 바로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이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내용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체 클래스에서 메소드의 실행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오버라이딩이죠. 결국은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다시 자식에서 재정의해서 내용을 채운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자식 쪽에서 재정의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코드를 보시면 다시, 자, animal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 sou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래서 animal을 상속을 하는 dog과 자, cat은 반드시 이 sound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실행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할 내용을 잡아넣는 거죠. 그래서 dog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c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반드시 사운드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요, 일단 추상 클래스에서는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이제 만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바로 이 자식 클래스에서 자, 재정의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 메소드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example2에 자, abstract 자, 메소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animal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animal에 자, 들어갈 멤버는요. 자, 일단 종류죠. 예, 그래서 kind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이라면은 이제 숨을 다 쉬니까 그래서 public void breath 이렇게 해서 자,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은 뭐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동물이든 다 숨을 쉰다. 자,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는 거죠. 자, 동물이라면 다 같은 소리를 낸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소리를
작성을 하면 되겠지만, 자, 실체마다 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 같은 경우에는 멍멍이라든지 캣 같은 경우에는 뭐 야옹이라든지 다 내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마다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운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 건 분명한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선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 실행 블록을 빼버리고요. 막바로 이렇게 세미콜론 찍고, 얘가 이제 추상 메소드라는 뜻에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추상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 안에서만 작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추상 자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이제 상속하는 자 하위 클래스, 즉 실체 클래스겠죠? 자, 실체 클래스에서는 자 어떻게 이제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멀을 자 상속을 한 자 독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독은 자 애니멀을 상속을 받도록 합니다. 자,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독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자, 그 애니멀이 갖고 있는 사운드 메소드를, 사운드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은 애니멀이 갖고 있는 이 사운드의 내용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요. 여러분 사운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독이니까 뭐예요? 소리를 이렇게 자 낸다라고 자 우리가 가정할게요. 자, 멍멍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멀이 갖고 있는 자 필드가 kind잖아요. 그래서 자 독이니까 자 kind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성자에다가요 this.kind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포유류라고 줄게요. 네, 됐죠? 그래서 애니멀이 갖고 있는 공통된 kind에다가는 포유를 지정을 이제 해주는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주제하고는 크게 뭐 상관이 없죠. 그냥 필드에다가 포유를 넣었다 이제 그 정도고요. 지금 이게 우리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 바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반드시 해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독을 카피 자 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독 대신에 여러분이 캣이라고 이렇게 자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내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캣은 역시 자 당연히 포유류니까 kind의 포유류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운드는 다르죠. 그래서 야옹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니멀이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되고, 자, 그래서 캣이 맞는 고유의 소리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애니멀 example 자 실행 클래스니까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일단 독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독 equal new dog 자 됐죠? 자 그리고 cat equal new cat 해서 자 개와 고양이 객체를 만들고요. 자 독점 사운드 했을 때 자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가 호출됐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에 보면 이 사운드가 재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재정의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운드는 독에서 재정의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멍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캣의 그 사운드를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캣의 사운드가 호출됐겠죠. 그래서 이까지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 드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자로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만약에 코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니멀, 자, 애니멀 이꼴, 자, 널 이렇게 주고요. 자, 애니멀 이꼴, 자, 뉴독. 자, 이거 가능하겠죠? 왜 가능합니까?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자,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animal.sound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를 이야기할까요? 자, 자식 객체가 부모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 메소드가 재정의가 되면 자, 이 메소드는 자, 자식 쪽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독에 선언된 사운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변수인 애니멀에다가 캣을 대입을 했어요. 자, 캣을 대입을 하고 자, 애니멀 점 자, 사운드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자,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올까요? 이 사운드의 실행 결과는 자, 캣을 가지고 만들어서 대입을 했어요. 부모 타입에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 타입이 변환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메소드는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캣에 있는 사운드가 호출이 되어서 자, 결과는 야옹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 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자, 독과 캣이 이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사운드를 자,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재정이 된 여러분 사운드가 이제 호출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 메소드 이외에 어떤 메소드를 이제 만들 거냐면요. public static void 자, animal sound라고 해서 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드는데요. 정적 메소드죠. 그래서 animal이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지게끔 하고요. 자, 여기서 animal.sound라고 했을 경우 자, 여기서는 이제 추상 클래스만 가지고 자, 사용을 했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 결국 추상 메소드인 사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도록 자,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매개 변수의 다형성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이와 같이 클래스 타입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식 객체든 다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니멀의 자식 객체가 독과 여러분이 캣이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독도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캣도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독과 캣이 왔을 때 결국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가 호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독이 대입이 됐을 때는 독의 사운드가 나왔죠. 그죠? 캣이 대입이 됐을 때는 캣의 사운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독 객체가 대입이 되면 이 사운드는 독의 사운드가 나오고요. 캣 객체가 대입이 되면 여기는 캣의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자, 애니멀 사운드죠.
자, 여기 메소드 이름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뉴독,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봤고요. 그리고 또 애니멀 사운드 이렇게 해서 뉴캣, 자,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자, 독이라는 객체가 들어오면 멍멍, 캣이라는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야옹,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선을 한번 넣어 볼까요? 구분선을 안 넣으니까 좀 구분이 하기 힘든데, 자,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추상 메소드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식 쪽에서, 즉 부모에서 이렇게 추상 메소드가 정의되면 자식 쪽에서 재정의를 해서 반드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지 잘 보시고요. 이 추상 메소드를 만약에 이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즉 이와 같이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생길 때는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이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